시간에 이제 66조까지 풀어보자 라고 했었는데 66조까지 이제 숙제했던 것 중에서 질문해보자. 질문 32번 오케이. 자, 66쪽에 32번 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번은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힌 9장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뽑아가지고 빈칸에 한 장씩 놓았더니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되었다. 자, 여러분이 문제를 읽으면서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걸 보자마자 아, 이거 뭘 쓰라는 얘기구나. 판별식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판별식. 그지? 판별식. 가온아, 판별식이 어떻게 생긴 거였죠? 그렇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판별식이었고요. 그럼 이 판별식을 써봤을 때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두실. 서로 다른 두식은 판별식이 0이면 뭐였죠? 중근. 맞아. 중근. 중근은 근이 몇 개란 얘기였죠? 한 개란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중근도 뭐에 포함된다? 실근에 포함된다. 요렇게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였죠? 아, 물론 만나지 않는다도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방정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정식의 해로 얘기하자면 서로 다른 두, 아까 실근이었잖아. 실근의 반대가 뭐야? 허근, 허수인근, 서다 두허,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 숫자 카드를 이제 여기하고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되었대. 그럼 내가 여기 앞에 칸에 넣은 숫자를 A라고 하고 뒤에 칸에 넣은 숫자를 B라고 했을 때 하영아, 이때의 판별식은 뭘까 그러면? A제곱이죠? A제곱, 그 다음에 그렇지,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것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어땠다? 0보다 작다. 그쵸? 요게 일단 성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있죠.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카드의 위치를 서로 바꾸었더니 중근을 가졌어요. 카드의 위치를 바꿨다는 건 여기 A 카드랑 B 카드 이렇게 다시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거랑 요거랑 자리를 바꾼 거니까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죠. 요렇게.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중근을 가졌대요. 그러면 우리 판별식이 두 개 나오니까 요럴 때는 아까 전 판별식은 D1 이렇게 써주고, 자, 요 방정식의 판별식은 또 다른 판별식이니까 D2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D2는 하늘아 어떻게 생기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요 놈의 값은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요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만족을 시키고 이것도 만족을 시키는 A, B를 이제 찾으면 되는 건데, 당연히 뭐부터 생각해봐야 좋을까? 풀기가 편할까? 이걸 만족하는 걸 찾으려면 한두 개가 아니겠죠. 이거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은 거는 아마도 이 숫자 카드를 집어넣어보면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떨까? 이거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건 딱 등호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그러니까 4A를 넘겨서 생각하면 B제곱이 4A하고 똑같다. 이걸 만족하는 지금 A, B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안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거를 A, B 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요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것도 만족하나 확인해보고 이렇게 푸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카드 지금 1부터 9까지를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A 자리에다 내 만약에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쪽이 4잖아. 그러면 B 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성립해? 2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그죠? 2의 제곱도 4니까. 그래서 A에 1 넣고 B에다 2 넣으니까 성립하네. 그럼 우리는 A는 1, B는 2라는 요런 조합을 하나 찾은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나갑니다. A에다 2 넣었다. 그럼 이쪽이 8이 되잖아요. 뭘 제곱해서 8이 될 수 있나? 안 되죠. 그렇죠? 3 넣었다. 12잖아요. 제곱해서 안 되죠. 하늘이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 그럼 A에다 4를 넣었어. 그럼 이쪽이 16이잖아요. 16이면은 만들 수 있죠, 제곱수로. 근데 이쪽을 16이 되게 만들려면 B 자리에도 얼마를 넣어야 돼요? 여기도 4를 넣어야 되지. A에도 4 넣고 B에도 4 넣는 것도 될까? 문제를 다시 보는 거야. 문제를 잘 보면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 이런 말이 있죠.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 아, 그러면 A도 4, B도 4?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쵸? 넘어가. 자, 그럼 계속 이제 숫자를 올리면서 이쪽이 무언가의 제곱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예요. 근데 5 넣어도 안 되고 6 넣어도 안 되고 7 넣어도 안 되고 8 넣어도 안 돼요. 9를 넣어야 얼마가 돼? 9, 4, 36이 되죠. 그죠? 그래서 A 자리에 9를 넣었더니 이쪽이 36이 됐으니까 그럼 B에 얼마를 넣으면? 6을 넣으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시키는 A, B의 그 조합은 딱 이거하고 그 다음에 A에 9 넣었더니 B는 6입니다. 요렇게 딱 두 쌍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그 두 쌍만, 요 두 쌍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요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넣어볼게. A에 1 넣고 B에 2 넣었어. 그러면은 1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0보다 어때요? 성립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 조합은 요 판별식도 만족을 시키는 조합인 거야. 근데 9, 6을 한번 넣어볼게요. A에 9 집어넣으면 81이 되고 마이너스 6, 4, 24니까 이건 0보다 어때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9,6이라는 조합은 첫 번째 판별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조합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건 A는 1, B는 2 요 쌍밖에 없는 거죠. 그쵸?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1,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또 66쪽까지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해봅시다. 향이 질문 없어? 질문 없어? 응, 질문 없어? 없어? 하늘이는? 응. 31번이요. 자,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꼭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읽어봤을 때, 자, 중근을 가진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뭘 써야 돼요? 판별식은 0이다를 써야 되죠. 근데 그 판별식 얘기 앞에 이렇게 K의 값과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뭐 함수에서도 나오고 뭐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에서도 나오고 아무튼 판별식을 써야 되는 얘기하고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얘기가 같이 있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자, 중근을 가질 때는 방금 말한 것처럼 판별식은 0이다 요거를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지. K의 값과 관계없이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 성빈아 무슨 뜻이야? 식에 K가 있어도 그걸 빼고 0이 되는 그러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답은 딱 세 글자. 그렇죠.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항등식. K 값에 관계없이, 아니면 무슨 뭐 A 값에 관계없이, 무슨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은 항등식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죠. K에 대한 항등식.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판별식부터 써볼 건데, 자, 판별식에는 아까 썼던 기본적인 판별식도 있지만 또 요런 것도 있죠. 요렇게 쓰면 이거 뭐라고 읽죠? 판별식의 짝수공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짝수공식. 그래서 얘는 식이 어떻게 생겨요?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인데, 자, 하영아 B 프라임은 뭐지? B를 2로 나눈 걸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B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짝수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다. 그래서 짝수 공식이라고 하는데, 자, 31번 문제를 잘 보시면 이게 식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제 항등식에 들어갈 A, B, C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를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자, 항등식에 들어갈 A
A가 이 식에서 뭘까요? A라는 건 뭐의 개수야? X제곱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 얼마예요? 1이죠. 1. 그쵸? 그 다음에 그럼 B는 뭐라고 봐야 돼? B? X의 개수 전체를 말하죠. X의 개수니까 어디부터? 마이너스 2괄호 K 플러스 A 요만큼이 B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러면 뒷부분 여기 X 뒤에 붙어있는 이만큼이 통째로 다 뭐예요? 다 C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에 집어넣을 때 얘가 A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가 B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가 C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 B 역할을 하는 애를 보니까 여기 2가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2가 붙어 있으면 짝수 공식 쓰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여기 2가 붙어 있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의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윤호야 그럼 뭘 제곱하면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의 B'이란 게 뭐죠? 마이너스 2 바로 치고 K 플러스 2. 그건 B고 B'은 뭐야? K 플러스 2.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A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그 B'을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떼고 생각해도 돼요. 그쵸? 마이너스 떼버리고 그냥 K 플러스 A의 제곱은 이렇게 시작해주면 요게 B'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 마이너스 AC잖아. 그지? 근데 A는 어차피 1이니까요. 그냥 이 뒤에 요만큼을 통째로 뭐 하면 된다? 빼면 되는 거지 쭉. 그죠? 그래서 일단 괄호를 치고 쓸게요. 자 여기 지금 C에 해당되는 것을 통째로 여기다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써보면 굉장히 식이 길어 보이지만 전개를 시켜보면 여기서도 K제곱과 A제곱이 나오고 그게 뒤에 있는 거랑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죠? 전개해볼게요.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도현아 뭐가 없어져?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어떻게 돼? 없어지고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어떻게 돼? 없어지죠. 그죠? 이렇게 없어져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식이 2AK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0인데 요 식에다가 대고 이제 아까 전에 찾았던 무슨 얘기를 적용해줘? 항등식. 얘가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자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이 K 자리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100을 넣든 무조건 0이 나오게 해라는 거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얘가 K 자리에 무엇을 넣든 얘가 얼마면? 얘가 0이면 K 자리에 아무리 큰 숫자를 넣어도 그냥 0이죠 앞에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 뒤에 부분까지 0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 K 자리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0이 나오는 식을 만들 수 있죠. 그죠? 이게 우리가 항등식을 바라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뭐뭐뭐뭐 K 플러스 뭐뭐뭐뭐는 0이다 이런 꼴로 만들었을 때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앞에 부분도 0이 되면서 동시에 뒤에 부분도 0이 됩니다. 이게 항등식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해서 결론적으로 A는 0 그 다음에 뒷부분 0이 돼야 되니까 B는 얼마? 1 이렇게 해서 A값 B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아주 단골로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판별식과 항등식을 같이 넣는 문제. 자, 또 66조까지 문제들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해봅시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때가 아니야. 내가 모르겠으면 물어보는 거지. 자영아 숙제 다 했어요? 66조까지 다 풀어왔니? 아니야? 질문해볼까요? 질문해 가오나? 아니야? 뭔가 이게 제가 모르는 게 있는데요 막 이런 눈빛이었는데 다 물어보라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하나만 물어봐. 네가 모르는 문제 중에 한 개만 물어봐봐. 20번이요. 그래요. 20번. 자 64쪽이네요. 64쪽. 그쵸. 여러분 근데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산을 할 때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할 때
아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루트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어떻게 바꿔도 돼요? 루트 5i 그리고 뒤에 것도 루트 5i 이렇게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루트 5랑 곱해지면서 5가 되고 i가 두 개 곱해지면서 i제곱이 발생을 하니까 i제곱이 마이너스 1 되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수연이가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매번 이렇게 i로 뒤로 빼면서 계산하지 않아도 이거 외우죠. 윤호 외우고 있니? 이거 외우고 있니?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오는 경우는 a도 음수이고 b도 음수일 때이다. 외우고 있어요? 이걸 외워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할 때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5가 루트 안에 있네.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우리 상식대로 곱하면은 루트 25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얘는 요 케이스에 해당되는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곱하기를 하는데 루트 안에 둘 다 음수가 들어있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상식대로 계산한 결과에서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야지 정답이다. 이걸 외워서 푸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면은 이거 자체를 조건으로 걸고 푸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김에 요거랑 나누쌤 같이 얘기해보면 자 이런 생각 좀 해볼게요. 성빈아 루트 3이랑 루트 2랑 곱하면 얼마죠? 루트 6이죠. 루트 3이랑 루트 마이너스 2랑 곱하면 얼마죠? 틀렸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6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6.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원래 3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하면 원래 마이너스 6이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당연하죠. 근데 루트 마이너스 3이랑 루트 마이너스 2랑을 곱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 될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보면 루트 6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라는 것은 여기도 음수고 여기도 음수가 들어가서 곱해졌을 때는 그때는 루트 앞에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것을 예외적으로 외워주는 것이 문제를 풀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나타낸 겁니다.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상태가 얘랑 얘가 둘 다 음수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또 한 가지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루트 A분의 루트 B면 원래 우리 생각대로 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상황이 있단 말이지. 언제? 자, 언제 그러냐면 분모에 있는 이 A는 음수고 분자에 있는 B는 양수일 때 요럴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도 봤지만 요런 거 계산할 때 자 만약에 이런 걸 만났어.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런 사실을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마이너스를 뒤로 빼서 i로 놓고 계산하면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얘가 루트 3i죠. 그 다음에 27 같은 경우는 3루트 3이죠. 그럼 여기서 루트 3 어떻게 해버려? 지워야죠. 그쵸? 지우고 자 그럼 i분의 3인데 i분의 3은 뭐가 필요하죠? 실수화가 필요하니까 곱하기 i를 합니다.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3i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사실을 외워가지고 얘를 푼다면 자 요 사실을 외워가지고 얘를 푼다면 얘를 보자마자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네. 그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루트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합쳤을 때 합치는 순간 앞에 뭐가 튀어나온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얘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써보면 약분시키면 그냥 얼마예요? 마이너스 9죠. 루트 안에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자 여기 루트 안에 있던 마이너스는 뭘로 빠져? i로 빠지고 얘가 i로 빠지고 나면 자 요렇게 i로 빠지고 나면 루트 9만 남는데 루트 9는 몇이에요? 3이잖아. 그래서 결국 이것도 마이너스 3i라는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걸 외워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문제 자체에서 그냥 자 요게 성립할 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 문제를 읽자마자 아 그럼 A는 음수고 B가 양수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캐치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음수의 제곱근 그래서 제곱근 단원을 하면서 항상 이제 책에 뭐 문제집에도 보면 항상 이제 외워줘야 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그치? 음수의 제곱근 요 내용입니다. 그래 가온이 질문 잘했다. 자 또 66쪽까지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67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네요. 자 일단 요거는 예 그 33번 문제는 야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냐면 그냥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근을 판별해보자. 근을 판별해보자. 그건 뭐 쓰란 얘기예요? 판별식 쓰란 얘기지. 그래서 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뭐 그냥 아무거나 해보면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뭐 3이 나왔고 두 번째 던졌을 때는 5가 나왔다. 이렇게 가정해보면 그 숫자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지금 요 2차 방정식 여기다가 지금 집어 넣어가지고 방정식을 하나 뽑으라는 거죠.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는 0 이런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방정식의 근을 판별해보자 했으니까 이 방정식에 뭘 써보면 끝나? 판별식을 써보면 끝나요. 그런데 자 지금 a, b를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방정식이 마침 또 3, 12, 15니까 마침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모양이야? 간단하게 3으로 한번 지울 수 있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3으로 한번 지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별식을 쓰자는 얘기죠. 근데 하늘아 판별식을 쓰려고 보니까 여기가 4네. 그럼 뭘 써도 될까? 짝수 공식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짝수 공식을 한번 딱 써봤더니 자 B'이 얼마예요? 2죠. 그럼 그거의 제곱이니까 4 빼기 그쵸. 그러면 5를 빼자는 얘기지. 그럼 0보다 어떻게 돼? 그죠?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0보다 작죠? 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가온아 어떤 해를 갖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혹은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서 판별식을 통해서 근을 판별해봐라. 뭐 그런 문제니까요. 뭐 우리가 뭐 주사위 던지고 뭐 이런 시간이 어딨어. 이거 뭐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67쪽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제일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근과 계수 관계에서 이게 공식이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0 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도현아 뭘까? 맞아요. 요렇게.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뭘까? a분의 c 맞죠? 요렇게 두 가지가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것을 외워가지고 이제 문제에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2차 방정식에서 정말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살짝 또 이렇게 응용할 수 있죠. 요렇게 만약에 두 근이 2랑 5다.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이 2랑 5다. 요런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을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얘네 둘의 뭘 이용하면 된다? 합과 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윤호야 둘이 더하면 뭐야? 7이고 곱은 뭐죠? 10이죠. 자 이렇게 합하고 곱을 구했으면 요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x제곱 한 다음에 요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합자리예요. 합자리. 근데 합은 어떻게 들어간다? 그지? 부호가 뒤집어지면서 들어갑니다. 요 자리에. 그 다음에 요 뒤에가 이제 곱자리인데 곱은 자기 부호 그대로 가지고 요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는 0 붙여주면 요 방정식이 바로 요런 두 근을 갖는 방정식이 된다.
그치? 그래서 사실 근각계수의 관계랑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요거는 방정식에서부터 두 근의 합과 곱을 뽑아낸 거고 이거는 두 근에서부터 방정식을 뽑아낸 거고 사용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아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 아닐 때가 있거든. 만약에 요런 두 근을 가지면서 x제곱의 개수가 3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만 붙이면 돼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합곱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3을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붙여라? 이렇게 붙여라. 그쵸? 이렇게 붙여라. 그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이제 요 근각계수의 관계 단원에서 필요한 내용은 다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 36번을 한번 봅시다. 근각계수만 써가지고 풀리는 문제들은 별로 없고요. 사실 근각계수랑 거기다 무슨 곱셈 공식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섞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자 36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자 그럼 보자마자 이제 이거 써놔야지. 도현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뭘까? 자신있게 말해줘. 3분의 아까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근데 a 자리 얼마 들어가야 돼? a 자리에는 3이 들어가야 돼. b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만나서 어떻게 돼?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럼 뭐야? 3분의 2 그쵸?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알파 베타는 뭐예요? 공식이 뭐였니? 방금 10초 전에 했는데 알파 베타 공식은 a분의 c였어. a분의 c 그치? 그럼 뭐분의 뭐야? 3분의 그럼 결국 뭐야? 2. 자, 이 두 가지 써놓고 이제 1번을 푼다. 하영아 1번 어떻게 풀면 돼? 1번 어떻게 풀어? 정리해요. 그쵸? 전개시켜버리면 되죠. 전개시켜버릴게요. 분배 법칙 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파 나오고요. 베타 나오고요. 1 이렇게 되죠. 그럼 뭐 다 우리가 아는 거네. 그지? 요게 2고요. 요거는 3분의 2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가온아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그렇죠. 11 그지? 통분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2번은 어떻게 하나? 2번 윤아 2번 어떻게 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맞지 않아요?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 알파 베타를 붙인다? 그럼 이거랑 똑같을까? 우리가 있잖아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쓰는 순간 이것이 전개되었을 때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 자체를 전개시킨 게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랑 같은 거 아닌가? 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 문제에 있는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는 지금 가운데가 1알파 베타잖아요. 1알파 베타. 근데 이미 우리는 요걸 쓰면 이미 우리는 2알파 베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똑같이 만들려면은 뒤에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하나를 빼주는 거죠. 알파 베타를. 하영 이해되니? 그러면은 2알파 베타였던 게 여기서 하나 빼주니까 1알파 베타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요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요 원리를 이해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걸 만들어라. 그러면 얘는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일단 던져놓고요. 자, 이때는 뒤에다 뭘 붙이면 되겠어요? 얘랑 똑같이 만들려면
그렇죠. 마이너스 3알파 베타 붙이면 되죠. 그치? 원리만 이해하면은 여기 가운데를 뭘로 바꾸든 우리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뭐 만약에 뭐 플러스 5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전개시켰을 때 2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거기서 이제 필요한 거 뒤에다 붙여가지고 만들면 돼요. 뭘 물어보든 다 만들 수 있죠. 그치? 가운데 알파 베타만 잘 맞춰주면. 그럼 우리 하늘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 하느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여기? 플러스 3알파 베타. 자 봐봐 이거 자체가 몇 알파 베타를 갖고 있죠? 얘를 얘를 전개시켜 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중요한 건 가운데 거야 가운데 거. 지금 2알파 베타가 여기에 2알파 베타가 들어있어. 네. 근데 얘는 마이너스 3알파 베타야. 그럼 우리는 2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3알파 베타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뒤에서 뭘 빼줘야지 얘랑 같아지겠어? 마이너스 3. 만약에 2알파 베타가 있었는데 뒤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를 한다면 그 결과는 뭐죠? 마이너스 알파. 그치? 근데 나는 마이너스 3알파 베타를 만들고 싶다니까? 아. 그러면 뒤에서 몇 알파 베타를 빼야 되겠냐고요.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가 남게 하고 싶어. 여기다 얼마를 딱 넣으면 될까? 도현이 보이나? 얼마,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지 보이나? 안 보이나? 하영이는 보이나? 아 그렇죠. 5 아니까 하느라 5? 아, 네. 2 빼기 5가 얼마야? 2 빼기 5. 마이너스 3. 그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게 만들려면 2 빼기 5를 해야지. 그치? 맞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플러스 7로 바꿨어. 내가 플러스 7알파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요? 플러스 5. 그렇지. 플러스 5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 원리를 이해하면 어떻게 숫자를 바꿔서 내도 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요거를 지금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2였죠? 3분의 2를 제곱해. 9분의 4. 거기서 빼기 2. 이렇게 되겠네. 하영 얼마까? 9분의 14. 14. 아니라 뭐가 빠졌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9분의 14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1번 답은 3분의 11이었고 2번 답은 마이너스 9분의 14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각의실 관계를 쓰고 그거를 곱셈 공식과 더불어서 문제에서 물어본 걸 대답하면 되겠다. 자, 68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68페이지는 대부분의 문제가 합곱을 통해서 답을 찾는, 대부분은 아니구나, 반반쯤 되네요. 37번을 보시면 두 근을 알려줬어요. 그치? 두 근을 알려주고 그런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당연히 문제를 읽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뭘 써야 되겠구나? 합곱을 써야 되겠구나. 합곱. 그래서 보자마자 얘네 둘의 합이랑 얘네 둘의 곱부터 써놓는 겁니다. 합이 얼마일까? 2가 되겠죠. 합은 2. 자, 곱은 얼마일까? 1 그지? 마이너스 4. 1 4i 제곱이니까 5. 1 플러스 4가 돼가지고 5가 되겠죠. 그지? 뭐 합곱이 나오는 순간 그냥 방정식도 나오는 거예요. x제곱 해놓고 뭐라고 쓰자? 마이너스 2x 쓰시고 그 뒤에는 플러스 5 쓰시고. 그쵸? 근데 요렇게 답 써놓으면 틀립니다.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이거 들어가야 돼요. 이거 들어가야 돼요. 서술형에서 는영 안 썼다. 이거 무조건 감점이에요. 방정식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는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끔 가다 보면 이게 는영을 그러니까 안 써도 되잖아요. 안 써도 되긴 뭐가 돼? 안 돼요. 방정식은 꼭 반드시 는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는영 이거 빼먹지 마시고 꼭 써주시고. 자,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걸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더 붙일 것도 없어. 그냥 이게 답입니다. 그쵸?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합곱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거다. 자, 그럼 지금 설명한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38번을 풀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자. 도전. 답 한번 찾아봐.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거 근각의 수위 관계 쓰는 거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3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분의 1 이렇게 쓰고 시작을 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얘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게 합이고 이게 곱이니까 그럼 x제곱하고 합자리에 이거 집어넣고 곱자리에 이거 집어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이름 맞니? 아니요. 이건 결국 다시 맨 처음 방정식을 또 쓴 거예요. 같은 방정식이야,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숫자와 이 숫자를 요거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숫자를 가지고 다시 뭘 해야 돼? 합곱을 다시 구해야죠. 이미 구한 합곱을 그냥 쓰면 안 되지, 그치? 그죠? 얘랑 얘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드는 거니까 다시 얘네들을 더해. 더하면 뭐야? 2잖아. 곱하면 뭐야? 4분의 3이잖아. 이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써야죠. 그치?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3. 그것도 이렇게 쓰고 끝나면 돼? 는 0. 그쵸? 는 0. 여기까지 써줘야 된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 좀 볼게요. 나머지 문제들 대부분 다 근각의 관계 쓰거나 그 다음에 그 합곱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찾거나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가지고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넘겨볼게요. 6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69쪽에서는 자, 43번. 이거 이제 주말에 풀 때마다 맨날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 뭐 이러이러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을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자, 문제를 바로 봅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수분해를 좀 해보세요. 이게 문제야.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짓을 해서든지 인수분해 좀 해봐라.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방법대로 뭐 여기다가 뭐 1, 2 해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인가요? 안 되는 식이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럼 억지로 인수분해를 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x-2, x-1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식이 있다면 얘는 요렇게 는 0을 붙여가지고 잠깐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뭐죠? 2하고 1이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2하고 1이라는 근을 갖는 방정식은 당연히 요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어떤 방정식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 요렇게 나왔다면, 그럼 우리는 그걸 거꾸로 이용해가지고 그럼 이런 근이 나왔다는 건 얘가 요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인수분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근을 찾는 게 순서잖아. 근데 거꾸로 근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된 모양을 추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살짝 는 0을 붙여가지고 잠깐 얘를 방정식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식은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두 근은 찾을 수 있잖아. 뭘 동원해서 찾으면 돼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찾으면 돼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알파 베타를 찾은 다음에 그 알파 베타를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식을 답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두 근만 알면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돼 라는 거 알았으니까 결국 이 방정식의 두 근만 찾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인수분해 된 건지 답을 쓸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써봐야 될 건 근의 공식인 거예요. 얘를 근의 공식으로 알파 베타 두 근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근의 공식도 여기가 지금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쓸 수 있죠. 성빈아, 근의 공식의 짝수 공식 알죠? 그럼 여기다 그걸 적용해 볼게요. 근의 공식의 짝수 공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적용해서 해야 돼요. 그래, 적용해서 말해봐. 1분의 네, 1분의 생략하고 1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렇지. 플러스 2지, 플러스 2. 그죠? 자, 근의 공식의 짝수 공식 이거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걸 적용시켜주면 1 풀마 루트 3이라는 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궁금했던 이 알파하고 베타가 지금 구해진 거예요. 알파는 1 플러스 루트 3, 베타는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이 알파 자리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 집어넣고 베타 자리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어서 그걸 답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자, 얘를 인수분해를 억지로 해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던져놓고 이거를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해봐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를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해를 찾는 거예요. 근의 공식으로 해를 찾아서 그 해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라고 인수분해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똑같아요. 2번도 같은 방식으로 푸는데 단 2번에서 조금 달라진 점은 x제곱 앞에 이제 여기 붙어 있잖아요. 3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풀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도 x 마이너스 뭐뭐뭐뭐 x 마이너스 뭐뭐뭐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고 맨 끝에 3을 띵 붙여주시면 돼요. 그쵸? 근의 공식 쓸 때 뭐 달라질 거 없습니다. 요거 가지고 그대로 근의 공식을 쓰세요. 써가지고 나온 두 근을 여기랑 여기에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3만 앞에 띡 붙여주면 네, 그러면 2번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푸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69쪽에 이제 오른쪽 부분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를 보시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 지금 이 문제처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이렇게 생긴 직선이 동시에 등장을 했고요. 얘네 둘이 서로 만날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만나는 상황이 궁금해. 그럼 여러분 만나는 점을 우리 뭐라 부르죠? 교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당연히 처음 시작이 뭐냐면 교점 찾는 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교점 찾는 식. 도연아, 교점 찾는 식이란 게 뭐죠? 그냥 요거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노는 게 교점 찾는 식이죠. 그죠? 함수가 두 개 등장했을 때 그 함수의 우변, 자 요거하고 또 두 번째 함수의 우변 요거를 같다라고 놓는 게 교점 찾는 식이죠. 그럼 이렇게 교점 찾는 식을 썼을 때 하늘아 지금 요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어. 그럼 이 교점 찾는 식은 어떤 해를 가져야 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되죠. 네. 그럼 이 방정식의 해도 몇 개만 나와야 돼? 하나만 나와야 되지. 그럼 뭐가 생각나? 2차 방정식인데 해가 하나만 나왔어. 뭐가 생각나?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안 돼. 중근이 생각나지. 그럼 중근하면 또 뭐가 생각나? 판별식은 0이라 생각나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교점 찾는 식 쓴 다음에 얘가 해를 하나만 가져야 되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겠구나. 요렇게 넘어가서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을 쓸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해줄까? 한쪽을 0으로 만들어야 이제 판별식을 쓸 거잖아. A, B, C가 보이니까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7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윤호야 여기 판별식이 뭐예요?
그러면은 49.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괄호 6 플러스 1 음? 그냥 6만 곱해도 되지 않아요? 자 봐봐 방정식이 이렇게 써 있을 때 A 값, B 값, C 값을 써볼게요. A는 얼마죠? 1 1이죠. B는 얼마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죠. C는 얼마죠? 그럼 안 돼. 아 잠시만요 6 마이너스 2 그럼요. 이거 전체가 다 C 역할을 하는 거지. X가 안 붙어 있으면 다 C예요. 그죠? X제곱이나 X가 안 붙어 있는 부분 다 C예요. 6-K로 봐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쵸? 그것의 값이 뭐가 돼야 돼? 0 는 0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49 마이너스 46에 24 플러스 4K가 0이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4K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5인가? 25 아 네네 그죠? 넘어갔으니까 4K가 마이너스 25. 그러면 K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25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25.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전형적인 문제예요. 문제 읽어봤을 때 함수가 두 개 등장했고 걔네들의 교점이 등장했어. 그럼 뭐 교점 찾는 식 써야 되겠고 교점이 하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방정식의 해가 하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넘어가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 읽으면서 고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서 바로바로 식 쓰고 판별식 쓰고 0이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 밑에 45번 똑같은 문제고요. 46번에 보면은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라는 건 또 뭘까요? 지금 단원의 제목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잖아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연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이 2차 함수에서는 무엇하고 똑같을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차 함수의 무엇과 똑같을까? x절편과 똑같은 개념이다.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연결하는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한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쓰면 얘는 2차 함수죠. 그죠? 자, 똑같은 식을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지금 하나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방정식은 실근을 당연히 갖죠. 요거는 뭐 보자마자 뭘 할 수 있어요? 1, 3의 풀마로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당연히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은 1, 3의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값은 얼마 또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두 실근을 찾을 수 있죠. 그것을 옆에 있는 2차 함수한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2차 함수는 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x축이랑 몇 번 만날까? 두 번 만나. 이게 x축이라고 했을 때 x축이랑 이렇게 두 번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두 지점이 바로 얼마랑 얼마라는 거야? 그치? 요거랑 요거라는 거야. 우리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미 이쪽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걸 찾아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모양을 갖는 이 2차 함수에서는 x축이랑 만나는 요 지점이 마이너스 1, 요 지점이 3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봐.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가 판단할 때 쓰는 게 뭐예요? 판별식이지, 판별식. 그지? 실근이 두 개인지, 실근이 하나인지, 실근이 없는지 그거 판단할 때 쓰는 게 판별식이잖아. 그러면 그 판별식이 2차 함수로 넘어오면 무슨 역할을 해줄까요? 자, 2차 함수가 아까 그린 그림처럼 이렇게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이랑 이렇게 될 때도 있겠죠. 이렇게. 이럴 때 우리 뭐라 그러죠? 접한다라고 하죠. 접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고 x축이랑 아예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지?
자, 봐봐. 여러분은 이제 이런 세 가지 그림을 보면 이 세 가지 그림을 보면서 바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요거는 x 절편이 몇 개구나? 두 개구나. x 절편이 두 개니까 그거는 2차 방정식으로 따지면 실근이 두 개란 얘기죠. 그럼 뭐가 생각나?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생각나는 거.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 요거는 x축이랑 한 번 만났죠? 그러면은 x 절편이 하나네?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따지면 실근이 하나네? 그럼 이것도 뭐가 생각나? 판별식이 0이다고 생각나는 거고. 자, 요거는 x축이랑 안 만났죠? x 절편이 없죠? 실근이 없어. 그럼 뭐야?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여기서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라는 문제를 읽었을 때 다 그냥 한 방에 판별식 쓰라는 거구나. 판별식 써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그거 보라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 자 1번을 딱 보면서 이거 판별식 써버려. 판별식을 쓰면 25-16이 되잖아요.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마도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럼 답은 뭐라고 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치? 아까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x축이랑 만난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판별식 써가지고 판별식의 결과에 따라서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렇게 생기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간단하게 뭐라고 쓰면 돼? 접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접한다. 이렇게 생겼으면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있잖아. 지금 요 내용이랑요. 아까 전에 위에서 얘기했다. 지워졌네. 자,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아까 전에 요 문제 풀면서 요렇게 이차함수하고 직선이 동시에 등장할 때 그 교점을 찾는 식이 이거였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2x 플러스 k 요거였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요 놈의 판별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었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 아까 이놈의 판별식이 0이었잖아요. 이놈의 판별식이 0이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2차 함수랑 이쪽에 있는 직선이 서로 뭐 한다는 뜻일까?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2차 함수에다가 직선을 하나 그었는데 그 직선과 이 2차 함수가 몇 번 만난 거야? 한 번 만난 거죠. 그럼 그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상황이 바로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을 우리는 판별식이 0이다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만약에 내가 똑같은 2차 함수에다가 조금 다른 직선을 그어봤더니 직선이 이렇게 그어졌어. 자 이렇게 그어지면 이건 뭐예요? 몇 군데서 만났죠? 교점이 두 개죠? 두 군데서 만났죠? 그러면 이 상황은 또 뭐랑 연결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랑 연결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안 만나게 그어버리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게 되겠죠. 그렇죠? 잠시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이 사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요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랑 밑에서 얘기했던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 요거까지 거기까지 이해하면 거의 끝났다, 이 단원은.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거밖에 안 나와요. 최대치도 전까지 아니 숙제는 이제 최대치 전까지 72까지 해볼까요? 72까지. 저희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응? 저희가 최대 최소까지 나왔어요. 너네 시험 범위는 여기 끝까지니까 76까지예요. 76요. 76까지. 일단 오늘 숙제는 72까지로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 외우는 거는 니네가 스스로 알잖아. 내가 이 공식을 안다 모른다 내가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험을 볼 거지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좀 외워오세요. 공식을 안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 틀리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죠? 네. 그래서 그래 오늘은 집에 가시고 72쪽까지 숙제 잘 해봅시다.